리처드 세치웰 사건, 계단 밑에 숨겨진 6년간의 진실. 티나,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아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내 품은 언제나 열려 있어. 우리 애완견들도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고. 2017년 6월, 아일랜드의 한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리처드 세치웰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실종된 아내 티나를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의 애절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에 모두가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내의 실종을 누구보다 슬퍼하던 그 남편이 사실은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자신들이 함께 살던 집 계단 밑에 숨긴 채 테렌이 6년 넘게 생활해 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리처드의 진술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가 언론에 비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남편인가? 아니면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냉혹한 인물인가? 티나 세치웰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스스로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실종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왜 아내가 사라진 지 7주가 넘어서야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을까요? 그가 주장한 아내의 어두운 면모와 폭력성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눈물 뒤에 가려진 소름 돋는 진실과 그리고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집 계단 밑에 6년간 은폐되었던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한 남자를 이토록 잔인한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리처드 세치웰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아일랜드 코크 카운티의 작은 마을 퍼모이 경찰서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세치웰, 당시 49세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티나 세치웰, 45살이 나흘 전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 사건으로 접수하려 했지만 리처드는 아내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녀는 괜찮을 것이고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아내가 사라진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티나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3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경찰에 정식으로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한 것은 그로부터 무려 7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처럼 늦어진 신고 시점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게 큰 의문점을 안겨주었습니다. 리처드는 3월 20일 아침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티나가 던가반 시내에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 열쇠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키우던 2마리의 애완견이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리처드는 티나가 평소 애완견들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라 돌아오지 않자 1시간쯤 뒤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리처드는 위층으로 올라가 단서를 찾아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락방에 보관해 두었던 2개의 여행 가방과 저축해둔 현금 26,000유로, 당시 한화 약 3,3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당시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2017년 6월 7일, 경찰은 리처드와 티나가 함께 살던 집을 약 11시간에 걸쳐 수색했습니다. 당시 집은 개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에는 비교적 새 것으로 보이는 석고판이 있었고 계단 아래쪽에는 새로 쌓은 듯한 붉은 벽돌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에는 시멘트 혼합기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버브약 틈은 루비놀과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계단, 복도 등 집안 곳곳에서 혈흔 반응을 확인해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해 2월, 리처드 세치웰은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의 범죄 재현 프로그램 크라임 콜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 티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티나,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아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내 품은 언제나 열려 있어. 우리 애완견들도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고. 그의 애절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27년간 티나와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편으로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경찰을 통해서라도 좋으니 당신이 괜찮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줘. 티나가 실종된 후 12개월 동안 리처드는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티나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집을 떠난 날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21살 때 티나가 17살 때 처음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티나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와 리처드의 형과 이웃이 되었고 젊은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져 3년 후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리처드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매일 밤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과 정보 교환 과정에서 리처드는 일관되게 그들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기 때문에 티나가 떠난 것이지만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티나가 종종 격분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곤 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폭력적인 어두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신은 절대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는 티나와 함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등을 돌렸으며 티나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없이 사는 것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티나의 가족들은 리처드의 이러한 주장에 분노하며 깊은 슬픔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티나는 리처드가 묘사하는 것처럼 폭력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화하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티나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점차 리처드의 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역시 티나가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었거나 위해로 인해 행위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법의학 회계 분석 결과 세치웰 부부의 재정 상황으로는 리처드가 주장한 현금 26,000유로를 저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티나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3월 20일 아침 리처드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와 CCTV 기록을 통해 그가 던가반 시내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나 티나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티나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그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8월 앤마리 투어미 선임수사관과 데이비드 켈러허 경감은 티나 세치웰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수사 방향을 모색한 끝에 티나가 단순 실종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를 향한 끈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2023년 10월 10일 드디어 리처드 세치웰을 티나의 살해 혐의로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색에는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최신 과학 수사 장비와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안 전체를 그야말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리차드는 여전히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아내 티나가 현금 26,000유로를 가지고 집을 나갔으며 그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금시한 만료로 다음날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풀려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건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도로 훈련된 사체 탐지견 카다버 독이 수색에 투입되었고 마침내 개들은 집 안의 한 지점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던 3층 집의 계단 아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점의 콘크리트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m 깊이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티나 세치웰의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잠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 그대로 검은색 나일론 천에 쌓여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구덩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6년 넘게 남편이 매일 오르내렸을 대단 바로 밑에서 그녀는 그렇게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홀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자 리처드 세치웰의 이야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주장을 되엎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2017년 3월 20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집 뒤 창고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9시경 애완견 두 마리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이는 티나가 잠에서 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처드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잠옷 가운 차림의 티나가 끌을 들고 석고판을 긁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티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끌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티나가 자신의 위로 올라타 끈로 머리를 찌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티나의 목 주변에 있던 가운 허리끈을 움켜쥐고 그녀를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티나가 풀썩 쓰러지며 내 품에 안겼다고 그는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는 아내의 시신을 집 뒤 창고에 있던 플러그가 뽑힌 냉동고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것은 2017년 3월 22일 또는 23일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아내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검은색 나일론 천으로 시신을 감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층 집 계단 아래에 삽으로 약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티나의 시신을 안아 옮겨 그곳에 안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시멘트로 구덩이를 메우기 전 그는 몇 송이의 튤립 꽃다발을 던져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어머니 날이어서 장미를 구하려고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정말로 그녀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을 유기한 후 리처드가 티나의 사촌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시신을 보관했던 바로 그 냉동고를 가져가겠냐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리처드 세치웰의 범행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우발적인 다툼 중 발생한 정당방위로 포장되었지만 그의 이후 행동들은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만약 정말 정당방위였다면 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내의 시신을 그토록 치밀하게 은폐하고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연하게 그 집에서 생활하며 심지어 언론에 출연해 눈물 연기까지 펼쳤을까요? 전문가들은 리처드의 행동에서 극단적인 나르시즘과 통제욕을 읽어냅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내가 자신을 떠나려 하거나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이자 극단적인 폭력으로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그의 치밀한 은폐 시도, 언론을 이용한 자기 연민과 동정심 유발 전략 등은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보존 본능이 극도로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주장한 티나의 어두운 면모나 폭력성은 오히려 자신의 폭력성을 아내에게 투사한 것일 수 있으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6,000유로와 여행 가방 이야기는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조작된 정황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의 심리 저변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와 현실 왜곡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5월 30일 리처드 세치웰 당시 58세에 대한 재판이 더블린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자택에서 아내 티나 세치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티나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리처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그가 사건 발생 후 보인 행동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시신을 은밀히 유기하고 수년간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과 수사기관을 속여온 점은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당일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난 점 등 부부의 재정 상황으론 거액의 현금을 모으기 어려웠다는 점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9시간이 넘는 수기 끝에 만장일치로 리처드 세치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물과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4일 법원은 리처드 세치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리처드 세치웰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과 교훈을 던집니다. 첫째, 겉모습과 말만으로는 한 사람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리처드는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 이명에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이미지나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쉽게 현혹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은폐성입니다. 리처드는 오히려 자신이 아내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은 그였습니다.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은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고립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과학 수사의 중요성과 끈질긴 수사의 힘입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새로운 기술과 끈질긴 재수사를 통해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체 탐지견의 활약은 미제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넷째,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세치웰은 6년 넘게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거짓말은 드러났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티나 세치웰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